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동안 다루지 않았던 알트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분석입니다.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영상을 찍었을 때가 6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미리 찍었으면 인정했을 텐데 라는 형태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라는 제 조언이 잘못되었나요? 무참히 틀려버렸나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계속 오르며 상당수의 알트들이 최악의 장이라고 했던 올 초의 저점에 근접한 코인들이 많고 몇몇 코인들은 심지어 사라진 것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섞였으며 약간의 뇌피셜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말 업비트와 빗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거래소였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유형보다 더 화려하고 몇 배, 몇십 배의 펌핑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국내 거래소들이었습니다. 하루 거래 금액이 몇 조 원에 달하며 업비트 거래 금액이 국내 주식시장을 능가했고 업비트는 수수료로 몇십억 원을 매일 벌어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는 것처럼 처참한 순위에 잘 나가던 시절보다 거래량이 10배 이상 줄어들며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2017년에 알트 불장을 캐리했던 건 한국 거래소였습니다. 첫째, 한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무지. 둘째, 대림동 조선족 및 중국 환치기 세력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유지시켜 재정 거래를 시작했던 것. 셋째, 규제가 없던 청정지역의 한국 시장.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져 버블이 역대급으로 치솟았으며 이더리움은 280만원, 리플은 5천원 등과 같은 꿈에서 하나 볼 법한 시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로 환치기 세력들이 이탈하였고 암호화폐 시장이 잠잠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낸스가 새로운 시장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이낸스는 아직 건재하니까 알트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중국인들에 대한 종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중국인들은 한국 일반인들보다 투자에 대한 습관과 지식이 뛰어납니다.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할 정도의 중국인이라면 일단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며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중국인들은 한국처럼 빨리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상당히 느긋하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알트코인 투자를 더 안 하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입니다. 암호화폐의 4대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가장 인색한 것은 한국입니다. 간단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인색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 대부분이 졸부고 땅값이 올랐거나 한 방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이 그대로 코인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2017년에 왔던 알트 붐이 또 올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붐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IT 버블이 사라진 후 시간이 지나서 다시 IT 버블이 왔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량 기업들이 커지면서 캐리한 것이지 버블이 또 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 2017년 장과 같은 버블이 다시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속도를 알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형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승승장구할 때 갈라파고스로 처참히 무너진 싸이월드의 재림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클레이튼을 주축으로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 연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큰 업체들은 클레이튼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되면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상당수 많은 코인들은
업비트의 거래량이 압도적인 김치 코인들입니다. 저는 클레이트는 한국의 재앙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힘을 얻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ICO가 줄어들며 새로운 토큰과 코인들이 탄생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유입된 공급, 즉 법정화폐의 유입이 새로운 암호화폐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국형 암호화폐들이 가속화되며 업비트의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형 토큰들의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컨텐츠 프로토콜과 캐리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폐로 몇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른 업비트 중심의 코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대신에 카카오 계열의 펌핑성 코인을 선택하게 되면서 시장이 완전 도박판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비트에 유입되는 원화 자금보다 새로 태어나서 상장되는 코인들이 더 많으며 새로 태어나는 알트코인들의 대다수는 버블로 시작됩니다. 상장 후 주구장창 내리막길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업비트에 실제 돌아가는 자금은 1조에서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며 이 중에 비트를 매수한 사람이 50% 정도 있다는 가정으로 가면 고작 1조 원 남짓으로 나머지 알트들의 자금이 분배되는데 리플과 이더리움은 한때 김치 코인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 코인이며 이오스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몇천억 원이 나오니 들어갔다 가정하며 나머지 5천억 원도 안 되는 자금을 모든 알트들이 나눠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비트에 알트가 몇 개가 있던가요? 결국 2017년과 같은 알트 붐은 다시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시성 펌핑만 올 뿐 알트는 홀드할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이 되어야 알트들이 올라갈 텐데 자금의 유입도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할까요? 캐리를 매수할까요? 컨텐츠 프로토콜을 매수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 리플과 같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포포를 짜고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신규 토큰이 줄어들며 상당수 많은 토큰들이 상패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알트들이 제 포폴에 있지만 몇몇 코인들은 상패를 당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펀더멘탈이 좋지 않으면 일부를 팔아서 상대적으로 좋은 코인으로 비율을 변경하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트를 홀드할 때는 메인넷과 상장, 오로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며 이 두 가지가 끝날 경우 해당 코인은 급격한 하락을 맛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간 앵커가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빠른 급등과 급락을 해서 생각보다 놀란 케이스 중 하나였고 알트는 투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트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 이더와 같이 단기간에 망하지 않고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는 코인의 비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일 것입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